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과학 철학에 대한 두 번째 북스터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첫 주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한 것은 이제 과학이라는 게 뭐냐, 우리 그거부터 출발을 했죠. 그래서 과학은 먼저 이제 이론적 학문이다. 그리고 이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사물, 이 자연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론적 학문이다. 이제 그러면서도 특별히 그 자연 세계가 어떤 그 작동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그 자연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 과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다 보니까 또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과학이 과학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특징 세 가지가 그 경험성, 객관성, 합리성 요 특징을 계속 견지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 살펴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책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은 이러한 과학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됐는가, 거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자인 데 라치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 전통적 과학이다 얘기할 때 라치는 17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중반까지 약 350년간의 기간, 이 기간에 발전된 이런 과학의 개념을 전통적 과학의 개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17세기부터 출발하느냐? 여기 아주 중심 인물로 떠오르는 그 한 존재가 바로 베이컨이죠. 우리도 뭐 예전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컨은 그 전에도 우리가 뭐 서구 사회에 과학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컨 이전과 베이컨 이후에 획을 긋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자료 수집을 매우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또 수집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자료를 조직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고,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조직한 그것으로부터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데 바로 그것이 소위 말하는 귀납적 추론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하고 이것으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이 귀납적 방법론을 도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이컨 전과 베이컨 후로 나눌 정도로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객관성, 경험성, 합리성, 이러한 특징들을 전부 견지하고 있어요. 자료 수립이라든가 자료를 조직하는 면이라든가 그러한 조직된 자료로부터 귀납적 추론을 이제 사용하는 법이라든가. 그러나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베이컨의 이런 3단계, 즉 자료를 수집하는 거 1단계, 자료를 조직하는 거 2단계, 그 다음에 이 조직된 자료로부터 일반적 원리를 도출하는 이 귀납적 방법의 추론에 의해서 이 3단계, 이것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컨의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기도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자료를 수집할 때 아주 객관적이다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선호도가 여기들. 많은 자료가 있는데 왜 딴 건 안 하고 이걸 하느냐. 이런 문제 예를 들면. 뿐만 아니고 이 자료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에도 역시
객관성, 경험성, 합리성이 완전히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자료 자체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그 어떤 그 이론을 만들어내도록 한다면은 뭐 과학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그 자료 자체로부터 객관적으로 뭐가 나오니까 개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과학자가 자료를 선택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이제 이론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과학자 자신의 그런 주관적인 파워,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3단계에 있어서 이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일반적 원리를 도출한다.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 과학의 이제 발견을 보면은 논리적 추론만으로 되는 경우가 없어요. 논리적 추론이 작용하지만 항상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베이컨의 이러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한 과학적 방법론이 굉장히 신기원적인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가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이제 의문점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고 결국 이 문제에 이제 봉착한 이제 사람들은 1900년도부터 1950년대 사이에 많이 유행한 가설 연역적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이제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측이란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또 이미 또 생긴 현상을 놓고 또 설명을 하죠. 사실 예측과 설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측은 미리 하는 거고 설명은 후에 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예측과 설명을 할 때 이미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학 활동이 있을 때 사실은 거기 균일성의 원리를 전제하고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실험의 이 방식이 작동하는 것이 딴 데서 똑같이 이렇게 다 작동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데일 라이츠는 이 균일성의 원리와 맞물린 것을 투영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요 인식적 영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과거, 미래, 또 우주 전체까지 그래서 확장해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을 이제 외삽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투영.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인식의 세계로부터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먼 우주의 딴 곳까지도 똑같다고 이제 투영하는 가운데서 과학 활동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객관성, 합리성, 경험성 이런 것들이 그 안 자체에 이제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1900년대부터 1950년 사이에는 이 가설 연역적 모델이라는 것이 매우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에 이제 살펴볼 것이고 이 가설 연역적 모델이 나오게 된 철학적이고 또 과학 철학적인 배경이 논리 실증주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계속 이 내용을 살펴주시고 책에 있는 그 데일 라이츠가 설명한 부분과 연계시켜서 함께 책을 읽으면은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